자, 오늘 또 지복행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지복행도 메인은 턱식이랑 백합이었고 조색친이랑 사기정숙도 나오긴 했죠. 그래서 조색친이랑 사기정숙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조색친이 메이크업 받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겐지스강을 가고 싶어요. 여행을 왔는데 겐지스강 의논해서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대는 사기정숙입니다. 사기정숙이 여행 4일? 3일 내내 하는 거 보셨죠? 조색춘도 사기정숙이 보통이 아니다, 한국 가면 안 볼 거지만 지금 여기서 겐지스 강을 가고자 하는데, 그걸 실행하려면 얘가 또 꼬라지 내지 않도록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색춘이 꼬라지라는 표현을 쓰는 게 웃기더라고요. 조색춘이 느끼기에는 꼬라지가 맞죠. 꼬라지 부린다, 꼬라지 낸다. 사기정숙이 잘 나가다가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성질을 내고 안 한다 하고 쏟아붓고 이러니까, 조색춘이 이번에 메이크업도 사기정숙 본인 메이크업 받는 거 기다려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조색춘도 받아라 하니까 마지못해라기보다는 목적을 위해서 조색춘도 받게 되고, 그리고 조색춘이 그 사기정숙 메이크업 받을 때 이쁘다 하잖아요. 인터뷰에서는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예뻤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저 당시에는 오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겐지스강 가기 위해서. 조색춘이 그렇게 리액션도 잘하고 사기정숙의 기분도 체크하면서 말도 하고 그러면서 명소에 도착을 합니다. 명소에 도착을 했고, 조색춘은 인디아 게이트, 여기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그리고 복잡복잡함, 여행 온 것 같은 요런 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있고 싶고 한데, 사기정숙은 옷도 무겁고 사진 찍어달라 하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가고 싶어요. 근데 사기정숙은 본인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을 정중하게 안 하면, 무슨 본인이 왕이야? 그러면은 곳에 또 꼬라지를 내죠. 결국에 조색춘이랑 사기정숙이 얘기하다가, 조색춘이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잖아, 요 말에 또 사기정숙이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정숙은 오늘 아침부터 조색춘이랑 무드가 좋았잖아요. 뭔가 다시 본인이 꿈꿔왔던 그런 꽁냥꽁냥거리는 여행, 마치 연애하는 것 같은 그런 여행, 그게 이제부터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진정한 여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오늘 하루 참 다양했고 또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고 조색춘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그랬는데, 이 남자 이거는 맞춰줬다고? 그러면은 진심이 아니라 인위적인 거네? 요거에 사기정숙이 그라데이션 분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처구니가 없다 하고, 조색춘은 그 와중에 또 요거 10분 20분만 보고 올 테니까 혼자 기다려라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의상 빌린 곳, 메이크업 받은 곳에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사기정숙이 1시간 있다 만나자, 나중에 만나자 요래 하고, 예고해서 보니까는 또 겐지스강을 가니 안 가니 요걸로 무기로 삼는 거죠, 사기정숙이. 고르는 게 요번 주 분량이었다. 조색춘도 이제 목적이 있었잖아요. 겐지스강까지 무사히 가는 거. 가기 전까지는 사기정숙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데, 조색춘도 맞추다 보니까 좀 조그만한 거, 이제 그래도 같이 온 건데 이 여행 조금 더 즐기자, 요 여행지를 조금 더 즐기자 하면서 했던 게, 사기정숙한테 거절을 당하니까는 조색춘도 목적을 잠깐 잃어버린 채 겐지스강을 잠깐 까먹어버리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잖아, 맞춰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만 안 했어도 무난할 뻔했는데, 근데 사실은 조색춘 탓할 내용이 아니죠.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색춘의 그 목적, 그거에 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정상입니까? 정상 비정상을 가리는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다들 저처럼 생각하시지 않나. 사기정숙은 무슨 쥐가 왕입니까? 본인은 뭘 배려를 하냐고. 본인이 조그만하게 배려한 거는 크게 부풀리고, 아니면 상대와 동일시하면서, 상대가 배려한 거는 평상시에는 고맙게 생각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본인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그걸 인정도 안 해주는, 이 사람은 그냥 감정 분노가 생겨버리면은 못 말려요. 피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런 애들은 끝까지 밟아야 된다, 진짜 치고 박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눌러야 된다 하지만은 뭐하러 그럽니까? 그냥 피하면 되지.
피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SNS에서 뭐 억울하니 풀 버전을 까라니 뭐 제작진 욕하고 패널들 욕하고 조색친 욕하고 그저 본인 옹호해주는 사람들만 수용을 하고 낯설이나 낯설사기나 지복행위나 편집에 좌지우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억울한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근데 사기정숙님의 요 지복행에서의 방송에 보여지는 모습은 억울할 부분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제작진들이 유튜브 클립 댓글도 막고 좀 분량도 줄어들고 본인 대신에 턱시가 욕을 더 많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는가 본방 사수 해달라 요런 글 올리던데 재밌네요. 근데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 본인이 지분이 커질 것 같은데 그때는 또 누구 욕하려나 궁금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본인을 되돌아보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 객관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물론 그게 가식일지라도. 근데 그게 가식이 아니고 진짜라면은 본인의 단점, 장점을 볼 수 있는 좋은 창이죠, 요게. 사기정숙은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요. 사기정숙 외에 사기정숙을 좋아하고 뭐 옹호하고 신봉하는 사람들 외에 그냥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요 방송을 보고 그분들이랑은 다른 생각을 할 것 같네요. 아무튼 사기정숙 조색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턱시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턱시기가 전날 밤부터 기분이 안 좋습니다. 본인이 백합에게 작은 불만이라도 있으면 얘기해봐라 했는데 백합이 얘기 안 하는 줄 알았더만 얘기를 했거든요. 무서운 표정 그리고 기차 안에서 장점 얘기할 때 그 맥락 거기에다가 백합이 뭐 무서운 표정 뭐 방송에서도 네 표정이 그랬다 요거와 결부지어서 그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백합이 유튜브 리뷰어들 저 같은 분들의 영상을 몇 개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턱시기가 자는 척 하면서 막 실눈 뜨고 혼자서 봐놓고는 이제 그거랑 연관 지어가지고 백합이 요런 거나 보고 커뮤니티 댓글 반응 살피면서 그러니까 저 당시가 낯솔사계 본방할 당시거든. 저분들이 여행할 때. 그러니까 백합이 본인한테 불만을 제기하고 무서운 표정 거리고 얘기하는 게 리뷰를 보고 댓글을 보고 방송을 많이 신경 써서 방송에 나온 모습 그런 거 대중들의 여론 때문에 나한테 지금 이러는구나 이렇게 본인은 확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턱시기는 감정이 상했어요. 혼자서. 그러면서 백합한테 아침에 뭐 리뷰 같은 거 본다면서 너는 방송에 너무 빠져있다면서 방송 의식한다면서 또 디스를 하고 그러고는 뭐 쪼잔하죠. 그러면서 뭐 여행 계획은 짰냐고 또 그 다음에 스카프는 있냐고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이렇게 본인이 인터뷰에서는 뭐 불만을 제기했을 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지만 날리지 않겠다. 덮고 간다. 여행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렇게 했어요. 카운터 펀치 날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행 계획 뭐 스카프 요게 펀치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냥냥 펀치 같은 거 날리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툭툭이 기사를 다시 만나가지고 여행을 시작하는데 턱시기가 목적이 있어요. 또 오늘 4만 원이나 주고 이 툭툭이를 전일 대여를 했는데 백합이 이제 여행 계획을 짠 거 보니까는 이 영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돈이 너무 아까워. 나는 이게 돈이 아까운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이 백합을 살살살살 요렇게 가스라이팅 비스무리하게 조언해주는 척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스케줄로 가고 싶다. 요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툭툭이에서 이제 백합의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백합이 네 일정은 귀국날에 해도 된다. 좋은 생각이고 좋은 계획이고 한데 툭툭이는 필요하지 않은 거지. 이거에 대해선 2,500루피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너는 맞지? 그냥 빠르간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계속 백합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턱시기가. 백합이 사실은 그거 신경을 못 썼다.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 근데 뭐 가까운 곳 명소라든지 그런 곳이 있으면은 뭐 툭툭이 드라이브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다 이러니까 턱시기가 내리지 않고 그냥 드라이브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 이렇게 딱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합이 그러면 중간에 너가 여행사 사장님이랑 얘기할 동안 생각을 해볼게. 턱시기가 나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올 캔슬해도 괜찮아. 근데 나는 하나의 조언을 해주는 것 뿐이야. 1,000루피를 더 지불하고 툭툭을 빌렸는데 이 일정대로 하면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백합이 양보를 하더라고요. 아유 참. 그러니까
턱시가 했던 그대로 백합이 오늘 하고 싶었던 일정을 귀국날로 미루게 됩니다. 하면서 백합이 나는 귀국날 시간이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고 내일 자이리프로 가니까 일찍 자야 되는 줄만 알았다. 턱시가 일찍 잘 수 있어. 그래서 결국 백합이 일정을 미룹니다. 결국 턱시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냅니다. 목적을 달성합니다. 백합이 인터뷰에서 백합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계속 얘기하더만 결국 계속 뒤에 뭐가 있어요 계속 이러면서 찐으로 속상해하는 표정이 나옵니다. 턱시가 본인 계획대로 된 거에 만족을 하면서 나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든 상관이 없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팁을 줬을 뿐이고 그런데도 그대가 이렇게 하겠다. Of course, why not? 근데 백합이 좀 늦지 않게만 숙소에 복귀하면 좋겠다 했는데 턱시가 그건 안 되고 8시나 8시 반으로 하자 합니다. 그러고 백합이 내일 새벽에 나가고 그러냐 하니까 턱시기가 늦잠을 자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턱시기는 이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좀 불편하게끔 하는 그런 대화 스킬이 있어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방금 늦잠을 자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거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맞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백합이 방송도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또 봐주기도 하는데 이 보통 좀 성격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방송이 아니었다면은 트러블이 많을 그 화법이다. 그리고 요새는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 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냥 장난식으로도 그만큼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개념 어떠한 때 쓰이는 건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턱시기가 이 방송이 아닌 곳에서도 막 이런 식으로 화법 또 대화 스킬 또 대화 유도 그리고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방송이 아니라면은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거냐고 요 얘기가 바로 튀어나올 그런 정도로 턱시기가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고 그러면서 또 턱시기가 타지마할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기차표를 제작진의 여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세이브했다. 우리 돈을 지키고 있다. 어차피 이 돈 남으면 한국 가서 써도 된다. 나는 사실 솔직히 말을 할게. 한국 가서 회나 삼겹살이나 한번 구워 먹고 싶어. 인도에서는 이 돈을 플렉스하고 싶지 않고 아껴가지고 커리를 먹어봤자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전에만 해도 플렉스를 하니 뭐니 소리 하더만 다 꿍꿍이가 있더만요. 이분이 사계에서도 막 조금 약간 구두쇠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밥 사는 부분에서도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무슨 한국 가서 돈을 반반 나누자는 겁니까? 같이 회나 삼겹살 먹자고. 남 PD가 처음에 공항에서 이 여행 경비를 주면서 이 남으면 한국에 들고 가도 된다 요런 소리를 해놓으니까 턱시기가 더 그러는 것 같은데 턱시기 이분이 그런 뭔가 길거리 음식 요런 비위가 약하다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막상 인도 음식 먹어보니까 본인 입맛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KFC에서 엄청 맛있게 먹잖아요. 이제야 좀 퍼즐이 맞춰지는 거야. 1일 1식 한 이유가 백합은 음식이 입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먹고 싶기도 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한데 턱시기가 교묘하게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끌고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진짜 모두에게 좋은 것처럼 말하면서 결국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유도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턱시기는. 백합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또 그냥 양보하는 거죠. 말해봤자 부딪히고 턱시기 무서운 표정 나오니까. 근데 백합은 공동경비는 인도에서 다 쓰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리고 무슨 회나 삼겹살은 나가서 그 월급으로 사모으면 되지 뭘 여기서 아끼냐.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여행 경비 얼마 된다고. 참 독특하다. 그리고 턱시기도 이 방송을 여러 번 출연했는데 매번 똑같은 모습 플러스 더한 모습까지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러고는 또 화제가 됐던 KFC 장면이 나오는데 본인 마음대로 햄버거 3개 시키고 닭다리 시킨 다음에 이건 그대 겁니다. 더블 치즈버거 이러면서 혀를 굴리고 그 다음에 백합이 햄버거 먹고 본인이 먹고 하다가 본인 햄버거 까지 않고 백합 햄버거를 한 입만 먹자 해놓고는 2입을 먹고 그 햄버거는 결국에는 숙소로 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햄버거 3개 주문한 것도 본인 저녁에 먹으려고. 그럼 백합 거는 준비를 왜 안 하냐. 백합도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차차 싶어 하던데 아니 턱시기에 무슨 일 있었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또 백합한테 요새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냐 요런 얘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생뚱맞게. 그러니까 백합의 경제력 그리고 재혼을 만약에 했을 때 이 여자가 계속 일을 할 것인지 늙어서도 일을 해줄 것인지 그거를 체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백합이 돈벌이에 대한 고민이 1도 없다라고 하니까
턱시기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거잖아. 뒤에 생략된 말은 웨딩 플래너 그 몇 살까지 하겠냐. 요거죠. 백합이 나는 55살까지는 일할 거다. 턱시기가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건데 돈벌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백합이 세컨드 직업도 있다 하니까 뭐 턱시가 그런 것도 있냐. 백합이 최대 관심사는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거다. 어쨌든 이혼을 했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것에 실패를 했고 전 남편한테 한 번도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나의 로망은 남편이 생활비를 주면 그 생활비로 알콩달콩 살림을 계획해보는 것이 로망이다. 아 근데 물론 계속 일은 할 거다. 요걸 다급히 얘기를 하던데 이 턱시기가 또 일 안 한다고 하면은 공격 들어올 게 뻔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턱시기가 지금 꿈을 이루고 있네. 내가 돈을 줬잖아. 그거 쓰고 있잖아. 공동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백합이 아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되게 좋아하고 갖고 싶은데 엄마가 그러더라. 아이를 좋아하고 이러면 차라리 아이가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건 어떠냐. 또 여자아이면 덕시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다 매칭이 되는 얘기네. 근데 이미지를 생각하고 내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라면 별로다. 백합이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덕시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그거는 너의 강점이다. 경제력도 너의 강점이고 애 딸린 아빠까지 감당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거는 너의 큰 장점이다. 내가 그대를 생각하면서 좋은 게 뭔 줄 알아? 대화가 되게 편해. 지만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턱시기가 이날 아침까지도 그 전날 백합이 불만 제기하고 유튜브 리뷰나 보고 댓글이나 보고 그리고 본인한테 뭐 방송에서 표정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포인트에서 이제 감정이 턱시기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또 백합과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고 햄버거를 챙겨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백합은 이 시점에서 턱식과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까요? 전혀 꿈꾸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고 감정이 좋아진 턱식이가 또 툭툭이 안에서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여행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 그러면서 또 고맙다 거립니다. 그러고 이제 명소에 와가지고 잔디에 앉아가지고 턱시기가 그럼 요즘 그대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뭐야? 연애야? 백합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요즘 관심사는 사실 아기다. 나이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나는 아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나이가 있어서 아기를 못 가진다. 아기가 안 생겼었어. 시험관도 많이 했고 했는데 그래서 내 이번 생엔 아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슬프다가도 또 아이는 그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걸 느껴보고 싶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턱시가 핸드폰을 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합이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 핸드폰 꺼내가지고 본인 그 애기 사진 태어났을 때랑 완전 그 애기 때 그걸 꺼내면서 이거 봐라. 내가 처음에 아기를 받았을 때 대하에 우리 아기가 이렇게 있었어. 병원에서 나왔고 나는 항상 이 사진을 봐. 가장 나에게 감동적인 순간이지. 보고 싶다 이러면서 울먹거려요. 백합이 내가 또 괜한 얘기를 했구만 이러고 있습니다. 턱시가 최고의 선물이야 나에게. 백합이 말합니다. 나도 그런 사랑해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백합이 또 턱식이 칭찬을 해요. 너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너는 굉장히 좋은 아빠다. 턱식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아이는 정말 저의 울음벨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아이가 걱정되고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백합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빠로서 잘하고 있다 다독여주셔서 너무 힘이 됐고 그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고 너무 편안하고 어쩌면 내가 힘들 때 내 말을 들어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던데 야 저는 이 장면도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합이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갖지를 못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가지지 못했고 지금 또 돌싱이고 언제 가정을 꾸려가지고 지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시도해도 이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속상한 마음에 턱식이 물어봤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와중에 본인 딸 그 신생아 때 사진 꺼내면서 본인의 감정 페이스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요거를 보면서 예전에도 느꼈지만 이 턱식 이분이 이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일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를 할 수 있는 분일까?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턱식 이분이 그런 거라고 확정을 하고 확답을 내릴 수는 없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할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이 감정 공감 못하는 친구들 보면서 놀린다고 임마 이거 쏘시오네 이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턱식 이분도 말로는 이제 이해한다, 뭘 한다, 다 맞춰준다 하지만은 이 상대방의 감정, 기분 요런 거를 공감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물론 방송이라서 다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이 방송에 보여지는 장면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특히나 요 아기 얘기할 때, 백합의 아기 얘기할 때 본인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백합이 힘들었겠구나, 아 속상하다 요런 게 아니라 본인 애 사진 꺼내가지고 보고 싶다, 이거 봐라, 나는 항상 이 사진을 봐, 나에게 감동적인 순간이야,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야, 요게 또 저는 사고방식이 독특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본방 볼 때는 또 소름도 약간 돋긴 하더라고요. 뭐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만은 턱식이 이분도 굉장히 독특한 분이다, 이렇게까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에서 뭐 백합이 가장 편안하고 대화가 잘 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서로가 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데 백합은 턱식이에게 편안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편해 보이고, 백합이 턱식이를 맞춰주 한 발 빼주기 때문에 턱식이가 편안한 거지. 턱식이도 백합이 그 불만 제기만 안 했어도 더 편하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백합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근데 백합이 그렇게 한번 태클을 걸었지만은 결국에 본인에게 칭찬을 해주고, 본인의 사정, 딸 있는 그 돌싱 아빠 뭐 그런 걸 지켜 세워주고 이러니까는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백합과 좀 잘해보려고 턱식이가 앞으로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턱식이가 백합을 계속해서 본인만의 기준으로, 본인만의 그런 코드로 백합을 검증하는 시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백합이가 안 지치면은 그냥 이 여행이 요런 식으로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즈음에 백합도 폭발하는 부분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턱식이가 뭐만 하면 계속 이미지 관리한다, 방송하러 나왔냐 하니까 백합도 마지막쯤에는 저는 뭐 또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지복행 리뷰 좀 길었습니다. 요번 주 지복행을 재밌게 봐서 그런가 할 얘기도 많았고 저는 요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